50 전후라는 시기가 굉장한 상실의 어떤 시기라는 거, 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문제, 노화, 죽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새 저도 느끼는 거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거든요. 그리고 말씀 하나 뭐 어떻게 처단하지?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잡고 있던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동아줄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퇴직, 노화, 부모의 죽음, 자녀의 독립 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불안과 우울로 잠 못 드는 50,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강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로 전공은 그 정신분석이라는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책을 소설, 에세이, 실용서 해가지고 한 50여 권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탑5를 뽑아도 잠 못 드는 50포인트를 만나다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맞습니다. 와닿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이건 뭐 유료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제가 책이 좋아서 선정을 한 거고, 어렵게 우리 강은호 선생님 모셨는데요. 저희 직장인들은 다 머리로는 알거든요. 네, 그렇죠. 나도 언젠가는 퇴직한다. 네. 근데 그게 막상 자기에게 닥치면 퇴직 전후로 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직장인들에게 퇴직은 왜 그렇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걸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뭐 어떤 경제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당장 내일부터 어디 갈 곳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 책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의미하고 관련된 문제, 제가 부르는 용어로는 미닝풀리스라는 건데요. 뭐 번역하자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 중에서도 각자한테 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 20년, 30년 동안 그 자기의 어떤 삶에 상당한 그 의미를 채우고 있던 부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잡고 있던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동아줄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어떤 불확실성하고 관련된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 속담은 일종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좋은 일의 경우에도 우리가 변화가 생길 때는 당연히 그 모든 변화가 불확실성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는 스트레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퇴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성이 그 극도로 올라가는 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뭐 교육을 받거나 어떤 뭘 배우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을 생각해 보면 네. 친구들하고 만나면 주로 이제 이 대화가 네. 기승전 돈, 네. 투자, 네, 예. 아니면 기승전 골이었거든요, 골프. 네, 예. 50대 중반이 되니까 또 대화가 좀 달라져요. 네.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 기승전 건이에요. 네, 예. 건강. 네. 이게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는 게 노화, 신체적으로 노화의 시작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겠죠. 네, 예. 특히 이제 프로이드 같은 분은 그 신체 자아가 심리 자아에 선행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신체 자아가 심리 자아에 선행한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까나리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주로 그 걷기 전에 아이들이 보면 먹는 걸로 사실은 세상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심리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거를 우리가 떼어서 구분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야 뭐 알지만 내 어떤 체력이나 혹은 육체나 내 삶이 유한하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그 망토 두르고 슈퍼맨 흉내를 내는 거 보면 어른이 보기에는 그냥 흉내 내는 거고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근데 아이들 마음 안에서는 과연 구분이 될까? 구분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그 최소한 그 순간은 자기가 이제 슈퍼맨하고 거의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일종의 전지전능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도 내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살죠. 내가 회전근개 손상으로 한 2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생긴 이유가 볼펜을 줄 때 그 예전 같으면 저 그냥 쭉 뻗어서 했는데 안 닿잖아요. 예. 그러면 손가락 딱 한 마디 두 마디 안 닿거든요. 그럼 전 같으면 그냥 조금 더 뻗으면 집었죠. 예. 말하자면 제 팔이 가제트 팔처럼 제가 느낀다라는 거를 그 전까지는 인식을 못했는데 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결정적으로는 화장실에서 그 바닥에 물 닦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팍팍 이렇게 닦았거든요. 극심하게 다시 그 자리에 통증이 오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거를 제가 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내가 결국엔 유한하다는 거, 결국엔 내가 죽는다라는 거, 이거를 진짜 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자기의 몸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처음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이 오래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네.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아픈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과 이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일단은 그거를 조금 인식을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속상함이나 아니면 자기 부모와 관련됐던 뭐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많이 밀려오게 되는, 아니면 또 그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이제 밀려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어떤 감정이든지 느낄 수 있고 그걸 충분히 내가 느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찰스 브레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 그 학자였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그 내담자가 왔을 때 절대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말아라. 물론 이제 처음에 들으면 저도 좀 굉장히 이상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동시에 어떤 해방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일종의 그쪽 편을 들게 되면 반대로 어떤 해방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공격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죠. 특정한 어떤 감정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묻히거나 억압되게 되면 온전하게 다 그 감정들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애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느끼는 거, 이 부분이 일단은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요양원이라든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들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친구들도 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마지막에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기억하는, 뭐 그게 마지막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목이 마른 목소리로 집에 데려와 달라고 듣고 나니까 이제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은 일정 정도의 어떤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다들 할 만큼은 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 생각의 끈을 좀 그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과연 그 집에 가고 싶다고 할 때 그 집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집이라기보다는 결국에 그 어떤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한 어떤 환경으로 가고 싶다라는 아마 바람일 텐데, 사실은 그 집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막 닥쳐오는데 예. 근데 또 이게 자녀와의 관계는 또 50대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이것도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쿨한 50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부터도 좀 뭐 제가 쿨한 아버지인가 생각해 보면 뭐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남자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뭐 30년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아버지들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뭐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사실 다 바쁘죠. 그 물리적으로는 한 집에서 내지는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상 서로 각각의 다른 세계, 뭐 제 책에는 저기 인터스텔라였던가요? 이제 거기 그 영화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주인공 그 아버지가 밀러 행성인가요? 거기서 뭐 일주일 보냈는데 지구에서 돌아보니까 80년인가 얼마가 지났는데 자기 딸이 노인이 된 딸하고 재회를 하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낯선 거죠. 그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이 낯설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뭐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머릿속에는 몸은 아이들이 자랐지만 결국에 10년 전의 어떤 느낌, 20년 전의 느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어떤 자녀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뭔가가 바뀐 존재라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아버지들이 돌아왔을 때 그 조급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왜 저러지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피하거나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더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쫓아가게 되고, 일종의 이제 이런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최악의 경우로 그 관계가 뭐 오히려 더 파탄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뭘 같이 하자 뭐 등등 이러기 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무조건 하여튼 듣는 거, 제일 사실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잘 안 되는 게 이런 이제 듣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5분 이상 경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충고, 판단, 아니면 그거 틀렸는데 3분 만에 훈계가 시작되면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주에 좀 더 계시지. 차라리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아버지 그 느낌 좋았는데 우주에 좀 더 계시지 왜 그냥 지구로 귀환하셔가지고.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단 들어주는 거, 그게 되면 대개는 그 다음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차근차근 좀 되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무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욱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50대가 되면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 많고요. 저도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제가 그 헬스장에 다니는 헬스장에 그 신발장이 있는데 입구가 좁아서 신발 벗어놓지 말고 신발장에 올려놓으라고 거기 팻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신발들 때문에 제대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저기 그 헬스장 들어갈 때마다 이제 매번 짜증이 나는데요. 요새 저도 느끼는 거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소한 30분 이상은 가는데 헬스장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뭐 요새 누구 말씀 따나 뭐 어떻게 처단하지?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50대 생기는 문제들이 모든 화나 그 분노, 뭐 욱하는 거 다 해서 이게 이제 동전의 앞면, 표면이라고 하면 그 동전의 뒷면은 거의 100% 좌절감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일종의 공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좌절감을 우리가 견디고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 노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 좌절면에서 50 전후라는 시기가 굉장한 상실의 어떤 시기라는 거, 말 그대로 뭐 소설 제목처럼 상실의 시대죠. 뭐 건강 문제, 뭐 어떤 직장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문제, 그다음에 노화, 죽음, 그다음에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어떤 중요한 것들, 그 상실로부터 오는 굉장한 좌절의 시기죠. 그리고 좌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전을 뒤집으면 그게 이제 화나 분노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 좌절이 충분히 제대로 이제 다뤄지지 못할 때. 그래서 50 전후에 이제
그 욱하는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그걸 참기 힘든 것도 제 생각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됐던 내용인데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낮이고 밤이고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은 자꾸 가라앉으며 무기력해졌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졌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혹시 우울증인가? 근데 이런 느낌은 퇴직적으로 대한민국 50대 태반이 아마 다 받으실 거예요. 일상적으로 받으실 텐데, 근데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안 가도 되는 건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진단 기준은 있고요. 저희가 쓰는 이제 공식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속적인 우울감이 뭐 2주 이상, 그 다음에 수면이나 어떤 식욕이나 뭐 이런 어떤 패턴들의 변화, 뭐 의욕의 저하 등등 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기는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 뭐 우울증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뭐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건강 검진할 때 그 우울증과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거의 대부분의 건강 검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찾으시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꼭 그 엄밀한 의미에서의 뭐 진단 기준에 딱 들어맞아야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우리나라가 너무 여전히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질환, 뭐 공황, 불안증 이런 문제에 대해 터부시한다고 할까요? 낙인 찍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하고 좀 관련이 꽤 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나는 힘든데 진단 면에서는 우울증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고, 반대로 진단 면에서는 우울증 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느끼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힘들 수도 있고, 전문가를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애쓰시지 말고, 일단은 불편하면 상담실이든 뭐 정신과 의사든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썰물 같은 시기 50대를 지나면서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뭔가 닥쳐오는 그런 경험 중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씀,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이 50대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몇십 년 동안 다 대부분 이제 다 사신 분들이고, 말하자면 그 할 만큼은 다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어쨌든 준비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위기가 기회라는 굉장히 좀 상투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정말로 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런 어떤 삶의 문제나 이 심리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거는 위기는 분명하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삶이 조금 더 충족감을 느낄 수 있거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위기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이 펼쳐지기 위한 기회일 수가 있다. 예, 예.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